사위 하나 믿고 한국 간 미국 정치 명문가, 그리고 생긴 기적. 그 아이가 말한 그 나라. 어디예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에요. 도와주실 거지요? 저는 마거릿 콜린스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상원의원으로 30년을 살아온 사람이고 의회 보건위원회에서만 15년을 일했어요. 나라의 의료 정책을 논하고 세상에서 가장 앞선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던 미국. 그런데 제 손녀 하나 앞에서 그 모든 확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엠마, 제 막내딸 케이트의 8살 난 딸이에요. 희귀 자가 면역성 피부질환으로 1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었죠. 아이의 온몸에는 붉은 발진이 번져나갔고 가려움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네로라 하는 병원들, 존스홉킨스부터 메이오 클리닉까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 의료 정책을 만들어 온 제가 정작 제 손녀 하나 구하지 못한다니. 밤마다 엠마의 병실을 지키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엠마가 제게 말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서도 눈만큼은 반짝이며 말이에요. 할머니, 한국에 가면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읽은 책에 나와요. 진짜예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8살짜리가 읽은 책 하나로 의학을 논하다니. 하지만 엠마는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거기엔 마음도 같이 고쳐주는 병원이 있대요. 약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도요. 그때 제 딸 케이트와 사위 성진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서울대병원에서 최근 희귀자가 면역 치료에 성과가 있어요. 성진이가 거기서 연구하고 있어요. 성진은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를 벗어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내가 직접 가본 적도 없는 그곳으로 30년간 미국 의료 시스템을 신뢰해온 제가 이제 그 신념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엠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제 시선은 늘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통역사도 매끄럽게 안내해 주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정말 이곳에서 미국에서도 못 고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서울대병원은 생각보다 크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병원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었죠. 국제진료센터에서 사위 성진이 직접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1년 만에 본 성진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엠마 상태는 어떤가요? 여전해요. 지난주엔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케이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엠마의 병실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곳곳에 한국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미국 병원의 차갑고 무기물적인 분위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엠마의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동화책들이 가득했고 화려한 한국 전통 인형들, 한국 전통 놀이 세트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봐온 병실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병실이라기보다는 아이방 같았죠. 이곳은 병원이 맞습니까? 저는 성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지우 씨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엠마를 담당하게 된 한지우입니다.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치료의 일부예요. 장난감으로 치료합니까?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죠.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의학은 과학이어야 하는데 이건 뭐 놀이방 같았어요. 아니요. 아이의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은 스트레스와 심리 상태가 큰 영향을 미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엠마가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병상에서 웃은 게 몇 달 만인지 저도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인형을 안고 있는 엠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진과 마주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말이에요. 이 치료법, 미국에선 전혀 듣도 보도 못했소. 이게 과학입니까?
성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환자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면역 시스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욱 그래요. 저는 30년간 상원의원으로 일하며 늘 수치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봐왔어요. 의료 정책도 통계와 임상시험 결과로만 판단했죠. 그런데 이 사위는 엠마의 미소 하나에서 치료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치료 계획은 있겠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면역억 제제와 생물학적 제재를 병행하되 아이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함께 진행해요. 놀이치료, 미술치료, 그리고 가족 상담까지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과학적 근거는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인형과 장난감들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오전, 엠마와 함께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전통 인형에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얘는 미리, 얘는 한솔이에요. 이 인형들이 저를 지켜줘요. 나쁜 병균들을 쫓아내준다고 했거든요. 그 순수한 말에 제 아내 이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논리적 사고와 할머니로서의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걸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엠마는 서서히 병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마다 간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엔 놀이치료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엠마 곁엔 항상 그 인형들이 있었죠. 어느 날 엠마가 제게 인형 하나를 건넸습니다. 작고 귀여운 한복을 입은 여자 인형이었어요. 할머니도 이 인형 좋아하세요? 미리예요. 병 고쳐주는 요정이래요.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믿는 걸 전 믿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8살짜리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제 모든 지식과 경험이 무력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잘 모르겠구나.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근데 미리는 정말 착해요. 할머니가 슬플 때도 위로해 줄 거예요. 그날 저녁 놀이치료 시간에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놀이치료사 선생님이 인형극을 제안했어요. 미리와 한솔이가 나쁜 병균들과 싸우는 이야기였죠.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목소리 해주세요. 엠마가 제게 말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형을 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녕. 나는 미리야. 엠마를 지키러 왔어. 그 순간 뭔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치료는 바로 믿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의 희망까지 꺾을 필요는 없잖아요. 인형극이 끝나고 엠마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목소리 정말 좋아요. 미리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엠마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치료 시작 2주 차. 엠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발진의 색깔이 옅어지고 밤에 잠도 전보다 잘 잤어요. 하지만 그때였죠. 갑자기 엠마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응급실로 옮겨야겠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죠. 병원은 긴급히 움직였고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역시 이상한 치료법이었나? 미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어야 했나? 다급한 마음에 저는 엠마의 침대 위에 있던 인형들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런 걸 믿으니까 애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장난감 갖고 놀 시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죠. 그때 엠마가 열에 달뜬 채로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절 안 믿는 거예요? 미리랑 한솔이는 저한테 진짜 힘이 돼요. 왜 빼앗아 가세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엔 작은 인형들이 있었고 아이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엠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엠마야, 할머니가 싫어요. 할머니는 저를 믿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가 가장 힘들 때 제가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정치 경력도 쌓아온 자산도 세상의 모든 명예도
지금 제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손녀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성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엠마가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엠마의 열은 내렸지만 아이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엠마의 인형들이 사라진 거였죠. 아마도 어젯밤 응급 상황에서 어딘가에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미리랑 한솔이 어디 갔어요? 엠마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간호사들도 청소 직원들도 모두 찾아봤지만 인형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엠마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저는 병원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진실, 대기실, 심지어 휴게실 소파 밑까지 모든 곳을 살펴봤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뒤지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찾은 끝에 드디어 상담실 구석진 곳에서 인형들을 발견했어요. 미리와 한솔이 둘 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저는 정성스럽게 인형들을 닦고 다듬었습니다. 작은 한복의 주름까지 하나하나 펴가며 마치 진짜 아이를 돌보듯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 작은 인형들이 엠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인형들을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엠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엠마야, 이거 찾았단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어제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할머니가 잘못했다. 엠마는 제 눈을 가만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인형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이제 믿어주시는 거예요? 미리랑 한소리를요? 응. 할머니도 미리를 믿을게. 그리고 엠마도.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도 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엠마와 저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시작된 치료는 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아이의 정서를 중심으로 진행됐어요. 엠마는 마치 병원을 자신의 놀이터처럼 여기게 됐죠. 역할놀이 시간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림책을 읽을 때도 인형들에게 들려주듯 소리 내서 읽었어요. 이름을 붙인 인형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저도 매일 인형극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미리의 목소리를 내며 엠마와 대화할 때 저는 정말 그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김성진 교수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엠마의 변화가 눈에 띄어요. 이 아이는 지금 마음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 건 약이 아니라 가족의 믿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엠마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밤에도 잘 잤습니다. 가려움증으로 긁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며칠 후 정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마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호전됐고 면역 지표도 눈에 띄게 회복됐어요. 피부의 발진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화장품으로도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였죠. 정말 이게 가능하군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성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의학의 힘과 마음의 힘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미국에서 30년간 배운 것들이 지금 이 작은 병실 하나만 못하다는 게 정말 부끄럽네요. 3개월 후 엠마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피부도 깨끗해졌고 면역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워싱턴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의료 시스템 개혁안을 제출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30년간 몸담았던 그 공간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3개월간 서울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과학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균형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기술만으로는 사람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의학도 한계가 있어요.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평소 날카롭고 논리적이기로 유명한 마거리 콜린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침내 진심을 꺼냈습니다. 제 손녀를 살린 건 한국의 첨단 병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고 그 아이의 희망을 함께 믿어주었어요. 청문회 후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인형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까? 인형이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 인형을 믿어준 사람들의 마음이 치료한 거죠. 지금 엠마는 뉴욕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곧잘하고 가끔 저에게 한국 동요를 불러주기도 해요. 그리고 자주 말합니다. 할머니, 또 한국 갈 수 있어요? 밀이랑 한솔이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할머니 인생을 바꾼 그나라니까. 언제든지 가야지.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미리와 한솔이 두 인형을 제 사무실 책상에 올려둡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정치 현실 속에서도 그 작은 인형들이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주거든요. 정치도 의학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믿음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마거리 콜린스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엠마가 그린 한국 병원 그림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엔 여전히 미리와 한솔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시킨 통합의료개혁법에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환자의 정신적 웰빙을 의료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죠. 처음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엠마의 사례를 포함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발표했어요. 엠마가 전화로 신나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엠마가 한국 홍보대사네.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밀이랑 한솔이 이야기해줬어요. 다들 한국 가보고 싶대요. 지난주에는 성진이와 케이트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성진은 이제 서울대병원과 존스홉킨스 병원을 연결하는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의 따뜻한 치료 철학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죠. 어머니, 이제 미국 병원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한국식 통합치료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성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엠마 덕분에 두 나라가 모두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엠마와 비슷한 질환을 앓던 다른 아이들도 이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진들이 함께 만든 치료 프로토콜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엠마와 함께 인형극을 했습니다. 이번엔 미리와 한솔이가 세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미리가 말하는데 곧 또 한국에 갈 거래요. 정말? 미리가 그랬어? 네. 그리고 이번엔 더 많은 친구들도 데려갈 거래요. 아픈 친구들 다 낫게 해주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인형 하나가 국경을 넘나들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니.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서울로 갈 예정입니다. 엠마가 치료받던 그 병실을 다시 찾아가서 지금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미리와 한솔이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30년간 미국 의료 시스템을 신뢰해온 제가 지금은 매일 한국의 지혜를 워싱턴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농담 삼아 말해요. 마거릿, 당신 한국 홍보대사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일 뿐이에요. 손녀를 살린 나라를 사랑하는. 책상 위에 미리와 한솔이를 바라보며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믿음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 나라에게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기술이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평생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엠마는 지금도 가끔 미리에게 속삭입니다. 고마워, 미리야. 할머니도 나도 모두 구해줘서.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고마워, 한국.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마거리 콜린스 전 상원의원은 현재 한미의료협력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엠마는 의대 진학을 꿈꾸는 건강한 고등학생으로 성장했다. 미리와 한솔이는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마거리 콜린스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엠마가 그린 한국 병원 그림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엔 여전히 미리와 한솔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시킨 통합의료개혁법에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환자의 정신적 웰빙을 의료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죠. 처음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엠마의 사례를 포함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발표했어요. 엠마가 전화로 신나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엠마가 한국 홍보대사네.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미리랑 한 소리 이야기해줬어요. 다들 한국 가보고 싶대요. 지난주에는 성진이와 케이트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성진은 이제 서울대병원과 존스홉킨스 병원을 연결하는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의 따뜻한 치료 철학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죠. 어머니, 이제 미국 병원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한국식 통합치료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성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엠마 덕분에 두 나라가 모두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엠마와 비슷한 질환을 앓던 다른 아이들도 이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진들이 함께 만든 치료 프로토콜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엠마와 함께 인형극을 했습니다. 이번엔 미리와 한솔이가 세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미리가 말하는데 곧 또 한국에 갈 거래요. 정말? 미리가 그랬어? 네. 그리고 이번엔 더 많은 친구들도 데려갈 거래요. 아픈 친구들 다 낫게 해주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인형 하나가 국경을 넘나들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니.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서울로 갈 예정입니다. 엠마가 치료받던 그 병실을 다시 찾아가서 지금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미리와 한솔이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30년간 미국 의료 시스템을 신뢰해온 제가 지금은 매일 한국의 지혜를 워싱턴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농담 삼아 말해요. 마거릿, 당신 한국 홍보대사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일 뿐이에요. 손녀를 살린 나라를 사랑하는. 책상 위에 미리와 한솔이를 바라보며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믿음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 나라에게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기술이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평생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엠마는 지금도 가끔 미리에게 속삭입니다. 고마워, 미리야. 할머니도 나도 모두 구해줘서.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고마워, 한국.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마거릿 콜린스 전 상원의원은 현재 한미의료협력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엠마는 의대 진학을 꿈꾸는 건강한 고등학생으로 성장했다. 미리와 한솔이는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엠마와 함께 한국에서 배운 그 소중한 교훈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